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공개 표출하고 있습니다. 깜짝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가 보는 앞에서 최고위원들이 격렬한 반대를 쏟아내는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운을 뗀 정 대표는 통합은 승리고 분열은 패배라며 전 당원 투표에 따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곧바로 이현주 최고위원은 반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논의를 멈추자는 취지로 지원 사격에 나서자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이 방어벽을 쳤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 역시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리더십에 흠집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합당까지 가는 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합당의 당사자인 조국혁신당 쪽도 연일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상황. 조국 대표는 미략 따윈 없다면서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조국혁신당을 제 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정 대표의 공약 사항인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놓고 중앙위의 투표도 시작되면서 정청래 리더십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평가입니다.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홍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반발을 잠재우고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정 대표의 지도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김영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추진 논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범여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감안해 각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개혁 후속 논의 핵심인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6월 전에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길 바란다면서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권은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전국에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희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고 그 당대표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할 차례입니다. 그 과정도 지켜보지 못합니까?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 대표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 또한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 바로 옆자리였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상당히 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저런 이제 면전에 대고 저렇게 이제 강한 발음 내는 거 이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의 마음과 뜻과 주장이 무엇인지는 알겠고 또 실제로 당내에서 당원들 간 현역 의원들 간 이현주 최고위원에게 공감하는 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내 갈등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일 싫어하는 게 집안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합당이라는 것이 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주말에도 이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만 들어보더라도 그쪽도 또 나름대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이 과연 지방선거 전에 밀어붙일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예. 앞서 이제 유희동 의원께서 웃으셨는데 문정부 최고위원도 이렇게 공개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청와대를 비롯한 당내 주류들이 마음을 제대로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좀 치근하게 안쓰럽게 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 저 발언을 듣고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현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비당권파 분들의 공격이 너무나 좀 과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말씀 중에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뭐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지 왜 그것에 거역하고 거스르고 다른 길을 가느냐. 뭐 이런 주장들. 또 열린우리당 시즌2가 안 됐나.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아주 깊은 사안인데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여당이 전반적으로 지지도도 높고 뭐 국정 운영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권 초반이어서 모든 것들이 당신들 주도대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당내에서 이런 논란까지 일으키나. 그리고 이게 합당이라는 게 저 정도 사생결단할 정도로 이슈가 큰 건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한준호 박홍근 의원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이걸 이제 합당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당원들의 뜻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정 대표의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당원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네. 사실 뭐 누차 말하고 있지만 이 조국 혁신당은 우리의 우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해야 된다. 다만 그게 뭐 총선 전후인가 아니면 대선 전후인가 네. 이게 사실 지금까지의 공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굳이 급하게 또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면서까지 합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월 전에 이번 달 전에 합당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3월이 됐을 때 조국 혁신당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출마하실 분들이 같이 통합으로 경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합당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혁신당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끼리 경선을 해서 나중에 또 갑자기
통합 경선을 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당내에서 선거 사무를 관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 본선보다 경선이 치열할수록 출혈이 큽니다. 그러면 본선 경쟁력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냐.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사실 또 이렇게 선거 일정이 빨리 재촉돼 버리면 사실 유권자들한테도 이 선택을 어떤 당으로 해야 될지, 뭐 민주당 해야 될지 조국혁신당으로 해야 될지 혹은 합당될 것이기 때문에 보류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좀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시간적인 로드맵을 조금 과연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내일 1인 1표제와 관련된 그 결정이 있잖아요. 투표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1인 1표제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 합당 문제도 좀 속도를 붙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뒤로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내 비판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아니고 나는 제안한 거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고 당원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신하는 대행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이것을 꼭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준호, 박홍근 이런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더 민초라고 28명의 초선 의원들까지 이 이슈에 지금 가세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봉합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양당 간의 결정이 나지 않으면 파열음이 계속 남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낼 거라고 보고, 그것이 1인 1표제를 통해서 상황을 결정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1표제,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중앙이 이제 표결이 붙여지는데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합당 갈등이 커지면서 조국혁신당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합당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합당과 관련한 결론을 내달라,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당인 조국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는 충분히 서운한 마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좀 들은 황당한 얘기인데, 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 있는데 그걸 우리 민주당이 갚아줘야 된다더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얼추 생각을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400억 원을 빚지고 싶어도 빚질 시간이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당 내에서도 그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조금 과도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수준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 이왕지사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합당하자, 괜히 또 말 나왔는데 안 하면 이거 좀 멋쩍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새빙선이 앞서 나가야지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게 과연 우리 국회 운영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냐, 라는 사실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해찬 전 총리 장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대놓고 표출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빠르게 저는 양측 간에 조금 긴밀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국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운용하는 나라,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에서는 양당 시스템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당 구조가. 그러다 보면 제3당인 경우에는 선거가 닥치면 닥칠수록 양쪽 당 중에 한쪽으로 구심력을 받아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지에 있고, 조국혁신당이 표현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우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예 이런 논의가 아예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독자의 길을 모색하면서 자신들의 진영을 좀 이렇게 공고히 할 텐데 지금 이미 통합 논의가 나온 상태에서 경계를 허물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못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세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의 몸값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괜한 구설에 올라서 우리 당의 몸값만 위상만 떨어졌다라는 당내 비판을 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죠. 1인 1표제 오늘부터 이틀간 중앙위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관문을 넘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투표를 했을 때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헌 6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뭐를 신설을 했냐면 이 당의 주요 정책과 당무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점으로 되었던 험지, 쉽게 말해서 영남권에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안 때마다 기구를 만들어서 배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영남권으로 배정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분명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부터 24일 동안 이 당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권리당원 116만 9천여 명한테 물어보니까 37만 명, 그러니까 31.64%에 해당하는 권리당원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고 투표한 분들의 85%가 1인 1표제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도 저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앞서 이제 합당 문제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네. 1인 1표제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앞서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 12월에 했었던 것보다는 지금 더 여론조사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이런저런 제도들을 보완해서 중앙위원들의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서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훨씬 더 아주 급격하게 당원 중심 체제로 움직여가면서 그것을 주장해오고 관철했던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잠시만 좀 해볼 텐데요.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표 로망을 밝혔던 김민석 총리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정 성공에 전력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총리로서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통할하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5국 3특이라는 우리가 큰 아젠다를 지금 실행하는 과정이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하고 광주 전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하는 이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총리가 하는 역할이 부처와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로서는 사실 이렇게 지금 해야 될 행정적인 숙제가 많은데 자꾸 서울시장 나간다고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서 오르나르고 하면 사실 총리의 어떤 행정력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서울시장 안 나갑니다. 여러 가지 그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그 당대표 로망, 그 로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정말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관록의 정치인답게 노련하게 이 상황을 잘 치고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할 말은 충분히 했고 전달할 만큼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을 했고 더 이상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는 수준까지는 이야기를 끌고 나갔고 오늘 그것의 결과가 오늘의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정치 발전 생각 밝히겠다라고 표현하신 게 네. 저는 그 생각의 결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어제로 마무리되면서 민주당 내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딴 잡음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갈등에 빠르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여기서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인데 정 대표 성토장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정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제안은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거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 뭉치고 다져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의원총회와 시도당 토론회 등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추모의 기간을 가지면서 당무 관련한 내용들이 다 스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관련해서는 절차와 일정들을 잡아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합당의 상대당인 조국혁신당도 민감한 기색입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 의견 정리가 이뤄진 후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며 특히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미략설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내부 권력 싸움에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에 대한 중앙위 투표를 이틀간 실시합니다. 당내에선 권리당원 표 가치를 높이는 1인 1표제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란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3일 중앙위에서 의결될 경우 정 대표 연임에 대한 당내 견제가 심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놓고 미량 여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국무위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힌 가운데 정 대표 측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당 시 지도체제나 공천 문제 등에 대한 이른바 미량 여부와 관련해 합당의 주체인 양당 간의 논의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며 정 대표의 발표는 합당 완료 선언이 아니라 제안이며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오른 54.5%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는 40.7%로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43.9%, 국민의힘은 37%로 나타났습니다.